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김진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것들은 부주상골 증후군에 관한 건데, 부주상골 수술할 때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병원에 오게 될 때 발 안쪽에 뼈가 튀어나와서 아파요, 이런 형태로 오게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좀 더 아프고, 조이는 신발 신으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발목을 삐고 나면 한 3, 4주 좀 더 시큰시큰거리고 아픈 이런 증상들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뭐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 게 이 부주상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목 안쪽이 아픈 경우 동그라미 쳐놓은 요 부위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뼈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만 해도 사실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게 주상골이라고 하는 게 이 발등 중간에 있는 뼈인데, 이 주상골은 저희들이 이제 발의 아치를 형성할 때 가장 위쪽에 있는 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눌리면 그 압력들이 거기에 집중되게 돼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주상골의 뼈가 커지기 위해서 성장판들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액세서리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이제 통증을 만드는 게 이 병의 어떤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엑스레이를 보면 아직 성장판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이 부주상골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 이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살에 생겨서 13살 이때쯤 되면서 이 뼈가 서로 붙게 되면서 유압이 일어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주상골이 12살 정도에 생겨서 14살 정도에 서로 붙게 됩니다. 눈을 보면 9살쯤에는 이 부주상골에 뭔가 아무것도 없다가 한 10살 정도 될 때부터 이런 조그만한 부주상골 성장판이 생겨서 점점점 커지다가 원래 주상골과 붙으면서 자기 주상골 뼈 모양을 형성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거죠. 근데 이제 왠지 모르게 안 붙는 경우가 약 한 12에서 한 15%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빈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2살, 14살 이 정도가 되면 이 부주상골이 떨어져 있던 부분들이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고 통증들도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성장판이 남아있고 나이가 아직 어린 친구들이 왔을 때는 운동을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물어보고, 어쨌든 운동 중에 그걸 참을 만한 통증, 하루 이틀 만에 금세 사라지는 통증이라면 보통 그런 것들 그냥 운동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가 성장을 하면서 이 부주상골이 원래 위치로 붙어버리면 치료가 완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운동량을 줄인다든지 2주에서 한 달 정도 반깁스를 해가지고 유지하는 것들로 통증을 줄이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의 효과가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운동선수랑 일반인이랑 굉장히 다릅니다. 일반인 환자분들은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 한 30%에서 한 50% 사이 그 정도의 한 반수 이상은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지만,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운동선수들은 발목을 삐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발목을 삐고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MRI 찍어봤을 때 그 부주상골이랑 주상골 위치의 모양 자체들이 이렇게 뼈가 하얗게 변하면서 뼈멍이 든 꼭 피로골절 같은 그런 모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운동량을 줄이고 반깁스를 하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피로 반응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 빨리 사라지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적인 효과가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선수인 경우에는 일부 수술을 조금 더 빠르게 결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의 종류는 운동량을 줄인다든지 석고 부목 고정을 일정 기간 하는 것들, 옛날 교과서에는 6주 해보고 통증이 다 안 줄어든다 그러면 6주를 추가로 해서 12주간 고정을 하라는 이런 레코멘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오래 적용시켜버리면 근육들도 다 빠지고 해서 운동을 할 때도 불편하고 근육을 다시 키워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오랜 기간의 고정들은 좀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격파라든지 아니면 그 주상골 틈새가 아프니까 그 틈새에다가 스테로이드, 마취제, 소염주사제 같은 주사들을 놓는 이런 방식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발목을 삐면 이제 제가 발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목을 삐지 않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아니면 발목 밴드 운동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발목의 근력을 키우는 그런 운동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주상골의 가장 큰 특이점 중에 하나가 한 3분의 1 정도가 평발을 동반하거든요. 평발이 있으면 좀 더 그 부주상골이 더 튀어나와 보이고,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발을 교정하기 위해서 깔창 같은 것들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비수술적 처치들을 대부분 다 해보게 되죠. 특히 이제 12세에서 14세 사이 완전히 성장판들이 회복하고 부주상골이 유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를 지났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판들이 다치기 전에도 이런 통증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까? 이런 궁금증도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은 수술적 적응증을 가져갈 때는 이 부주상골이 3회에서 한 4회 정도 아플 때마다 한 달 이상 통증이 지속된 그런 병력들이 있을 때 보통 수술을 시행을 하고, 운동선수라고 한다면 나이의 제한은 지금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이 부주상골로 인해 가지고 통증이 심해서 운동에 참여가 되지 않아서 그 친구들이 딱 유소년기에 실력이 향상돼야 될 시기를 그 운동을 할 수 없거나 다른 친구들하고의 경쟁에서 떨어지게 돼서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나이가 어떤 수술하는 적응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부주상골이 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도 바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방사선적으로 봤을 때 이 부주상골이 원래의 주상골보다 2mm 이상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초음파상에서 이 주상골이 막 움직이는 이런 경우, 그리고 주상골 주변에 이렇게 뼈가 튀어나와서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 이 주상골 튀어나온 부위들이 신발을 눌러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피로 반응들이 생겨서 주상골 주변으로 이렇게 골음령들이 증가해서 피로골절과 유사한 반응들이 생겼을 경우, 이런 경우들은 반깁스라든지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들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픈 것들을 결국 미래도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술을 조금 더 바로 선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제 하기로 결정이 된 경우는 몇 단계를 나눠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미 성장판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주상골을 떼거나 이런 수술보다는 이렇게 K-와이어라고 하는 강선으로 구멍을 여러 개를 내줍니다. 그 주상골과 부주상골이 있는 범위들을. 그러면 이 구멍 틈새로 뼈들이 새어나와서 이 뼈들이 좀 더 빨리 붙어서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장판이 남아있는 경우에 시행을 할 수가 있고 77% 정도에서 수술에 좋은 결과들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이제 이런 것들이 수술 결과가 좋긴 하지만 한 40% 정도에서는 잘 붙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결국 성장판이 완전히 닫힌 이후에 이 부주상골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일부에서는 이 부주상골이 아무래도 뼈가 이제 떨어진 거기 때문에 떨어진 뼈들을 유압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작은 뼈고, 이 작은 뼈들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속 재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접촉 면적을 또 줄이는 경향들이 있어서 한 20% 정도가 뼈가 붙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어서 이런 유압을 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부주상골이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들은 튀어나온 부위를 없앨 수가 없어서 미용적으로도 조금 불리하고, 신발을 신을 때도 튀어나온 부위가 여전히 신발과 부딪힌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용했던 핀들이 부러지거나 붙지 않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술은 키드너 수술이라고 하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조각 나 있는 뼈를 떼게 되면 뼈에 붙어있던 후경골관이라고 하는 힘줄들을 좀 당겨서 원래 주상골에다가 붙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방사선적으로 보면 이 떨어져 있는 뼈를 제거하고 안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뼈까지 조금 깎아준 다음에 뼈에 원래 붙어있던 후경골건이라고 하는 힘줄을 원래 뼈에다가 봉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떨어진 뼈고요. 그래서 이런 변형 키드너 술식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술하면 어쨌든 통증을 일으켰던 이 뼈 조각은 완전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합병증들의 빈도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저희 수술을 해보면 75% 이상에서 굉장히 엑셀런트한 보고를 보이고 운동 복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이하의 그룹에서 수술을 해보면 90%, 95% 이상에서 운동으로의 단기적으로 복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평발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일부 연구에서는 이 평발들을 교정해야 나중에 재발률이 낮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발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발을 모양을 이렇게 절골을 해서 발 모양을 맞추는 이런 수술들을 시행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운동선수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거의 1년 이상 걸리게 되는 그런 경과를 가지기 때문에 저는 1차적인 수술에서는
평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발을 동시에 교정하지는 않습니다. 2차 혹은 3차적으로 발에 문제가 있거나 평발 자체로서 그 선수의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경우에만 1년 이상의 복귀 기간을 생각을 하고 평발 교정을 동시에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모양들은 좋아지게 되죠. 약 2주간 석고 고정을 합니다. 후경골근이라고 하는 힘줄이 주상골에 완전히 붙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목발도 좀 짚고 다녀야 되고 통깁스가 좀 불편하지만 한 2주 정도는 좀 불편해야 돼요. 이거 2주가 지나면 통깁스를 풀고 반깁스로 바꾼 다음에 목발 보행 없이 반깁스 한 채로 체중을 디디고 걸어 다니게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만 석고 고정을 하고 그 위에는 반부목으로 이제 바꾸어서 체중 부하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면 반깁스를 보조기로 바꾸고 기초 재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6주가 되면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우리가 봉합했던 후경골근도 근력 운동을 해서 발목에 힘을 키우게 되고 평균 8주 정도의 러닝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근력 운동이라든지 파워 운동이라든지 본인이 했던 운동들을 시행하고 평균적으로는 약 3개월 차에 팀 훈련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주상골들의 합병증들은 그렇게 많이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한 3%, 5% 이내로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뼈를 이제 자르잖아요. 그 깎은 면적에서의 뼈에서 오는 통증들이 조금 오래 가는 경우, 그리고 이제 뼈를 깎고 후경골근을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경골 건점이 있어서 내측이 붙는 경우, 골격이 다시 조금 자라나서 고기가 부딪히는 경우, 후경골근을 봉합하기 위해 사용한 앵커의 실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그 실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소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합병증들이 어떨 때 생기느냐, 좀 운동 복귀를 조금 욕심을 내고 빠르게 했을 때 좀 많이 생깁니다. 운동량들을 갑자기 올린다든지, 재활 중 혹은 운동 중 경기장 이런 곳에서 살짝 삐끗한다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은 이후에 이런 통증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 복귀를 할 때는 철저하게 검진을 해보고 엑스레이상, 초음파상 이런 부종들이 충분히 회복되고 통증이 없을 때 복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후경골근이 한 번씩 이제 나이가 있는 환자분들에서는 통풍이 동반돼서 아픈 경우가 또 있거든요. 통풍 조절이 잘 돼야지 수술 전이든 수술 후든 이런 통증들을 잘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술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상처가 있으니까 한 2주 정도는 물 안 들어가게 좀 조심하고, 목발도 좀 잘 짚고 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굉장히 한 3cm에서 한 4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처에 의한 합병증들은 거의 없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런 영상들을 보고 나면 간호사들이 여러분들의 몸 상태 같은 것들도 확인도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지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도 할 거고, 이제 마취에 대한 설명도 들으시게 될 겁니다. 마취는 저희들이 대퇴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허벅지에 이렇게 누워서 주사 한 대를 주면 무릎 이하로 마취가 되거든요. 마취가 거의 10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남아서도 통증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수술하고도 식사도 빨리빨리 할 수도 있고, 마취가 좀 오래 가는 것들이 좀 걱정될 수는 있지만, 마취가 오래 가는 것들의 장점은 수술하고 나서 그 시간 동안 아예 안 아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안 아프죠? 이런 생각이 드실 거니까 수술 후에 통증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수술할 거고, 수술에 관한 내용, 합병증, 후유증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 수술을 하는 것들에 대한 동의를 패드로 이제 동의서에서 자필로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주상골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약을 하자면 발 안쪽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이런 뼈조각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뼈조각이 떨어져 나와 있거나 피로골절의 형태들이 있는 그런 운동선수라면 아마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수술이 좀 더 나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수술 방법은 부주상골을 제거하고 후경골근을 바로 붙이는 이런 아주 간단한 수술로 운동 복귀를 평균 3개월에서 4개월 차에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수술들을 시행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